안녕하십니까. 부수 214자의 2의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부터 부수 9획입니다. 9획부터는 모든 글자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응용 한자는 때로는 하고 때로는 안 하면서 쉽게 그 글자 한 글자 자체가 부수이기도 하고 원자로 많이 쓰이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빨리 지나갈 수 있겠죠. 같이 한번 보죠. 첫 번째는요, 난면자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낮이라고 그러는 밤의 반대말로 낮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낮오라는 글자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낯짝이 두껍다 할 때 쓰는 낯입니다. 즉 얼굴이 참 두껍고 뻔뻔하다, 그 사람 참 가면을 쓴 것 같다 할 때 쓰는 얼굴 낯짝입니다. 그래서 이거 치읓이 들어가지고요. 모양을 봐도요, 물론 제가 추상화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그 코 부위가 있고 얼굴 부위가 있죠.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자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요, 대부분 얼굴과 관계가 되어 있고요. 이 글자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 이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와 바로 밑에 위에 그 머리카락이 없이 바로 머리와 코 부분,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쓰면 우리 입구, 이게 눈이고요, 이게 머리 이마고요, 여기 목입니다. 이게 머리혈이라고 하는 자인데, 즉 이것만 들어가도 대부분 머리와 관계가 돼 있다는 걸 아시면 여러분이 이 글자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글자를 그림으로 보지요. 여러분 지금 웬 가죽 하나가 쫙 펴져 있는 모양을 볼 겁니다. 물론 운 좋은 학생은요, 길가에서 쫙 바퀴에 눌린 고양이 같다고 할까나요? 왠지 어쨌든 가죽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납작하다는 거죠. 납작하다는 얘기 자체가 벗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요? 아니라고 우기는 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가죽이에요. 그 글자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머리 부분이고요, 몸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온 건 다리 부분이고 꼬리 부분이고, 이것은 다리 부분입니다. 이것이 가죽 혁자인데, 우리 피혁 제품 할 때 쓰는 자인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죽은 벗겨서 다른 거로 바꾸어서 다른 걸 사용하죠. 그래서 이걸 바꿀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운명이 아닌 혁명이다 그럴 때 쓰는 혁명. 보십시오. 명을 바꾸는 겁니다. 바꿀 혁자거든요. 가죽은 작고 벗겨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무언가 사용하기 위해서 바꾸잖아요. 예를 들어서 악어를 껍질을 벗겨서 그대로 내비두면 악어 껍질이지만요, 그걸 잘 다듬어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가죽의 허리띠도 만들고요, 때로는 가방도 만들죠. 이것은 곧 무엇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꿀혁이라는 글자로도 많이 쓰이는 글자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머리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몸통 부분이고요, 이거는 벗겨놓은 다리 모양, 그 다음 이거는 꼬리와 다리 모양. 왜요? 짐승은 이렇게 머리가 있다면 팔, 다리, 꼬리 이렇게 돼 있지요. 껍질을, 여기에 물론 털이 더덕더덕 나 있으면 되니까요. 언뜻 보니까 꼭 허수아비 같은데, 중요한 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몸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발이 있고 꼬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글자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다음 글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다른 가죽이에요. 다르다가 아니고 다룬. 그건 뭔 얘기냐면, 가죽을 이제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고 땡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 글자의 의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룬 가죽 위. 다룬 가죽이라는 건 그냥 벗겨놓은 가죽이 아니고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잘 다듬어 놓는 가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의 위자입니다. 한번 보면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손 모양하고 비슷하죠? 위에, 그렇죠? 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무언가 꼬챙이를 들고 있는 손이에요. 그렇죠? 그래 놓고요, 그 다음 이것은 가죽 덩어리고요, 그 다음 이거는 발로 밟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어그러질 천자에서 이거 오른발 왼발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발로,
손으로 당기고 가죽을 손으로 당기고 발로 밟아서 무언가 만들기 위해서 다듬어 놓는다 해서 다룬 가죽 위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거 하나만 보고 다음 글자로 넘어가죠. 예,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입니까? 다룬 가죽, 즉 가죽을 벗기듯이 때로 사람인 변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글자는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인 더하기 다룬 가죽 위. 그럼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갈까요? 보십시오. 다룬 가죽, 즉 사람이 환골탄태에서 새로운 모양으로 다듬어졌다. 사람이 다룬 가죽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클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다 할 때 클위, 큰데 쓰죠. 즉 큰 사람, 위대하다 그런 거예요. 언뜻 여러분이 그래 위대하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동음 이의어, 위장위, 밥통 위자 써가지고서 위가 큰 걸 위대라고 하지요. 예, 그것은 동음 이의어가 되겠습니다. 발음은 똑같지만 한자가 달라서 뜻도 달라지는 경우가 되겠죠. 중요한 건요, 한자는 음가가 똑같지만 글자가 다른 경우도 많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179번째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안일비자 밑에 흙토가 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글자죠. 안일비 밑에 땅이 있습니다. 즉 이건 뭔 거냐면 원래 땅에다가 이렇게 해서 싹이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풀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 이런 것이 부추가 있었다 해서 부추구거든요. 부추가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지요? 예, 여러분들은 절대 모를 겁니다. 왜 모르느냐고요? 중요한 건요, 부추가 파처럼 생긴 건데 파보다 훨씬 가늘고 훨씬 줄기가 많습니다. 그 모양을 본딴 거예요. 이렇게 그래놓고 땅이 있다는 거죠.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부추랑 관계가 돼 있겠지만 이 글자가 부수로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글자 보면 180번째 글자는 소리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 여러분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사람이 서가지고 무엇을 입을 벌려서 혓바닥을 놀리는 거예요. 설립에다가 입의 입구에 혓바닥을 놀리고 있는 것, 즉 서서 사람이 혓바닥을 놀리는 입으로 낼 수 있는 건 소리죠. 그래서 소리음자가 됩니다. 이 소리음자는요, 중요한 건 이것이 들어가면 대부분 소리랑 관계가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보면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당연히 어떻게 나눕니까? 해일 나누기 소리음. 잘 보면요, 해가 없어지고 소리로서만 알 수 있는 것은 어두울 때죠. 어두울 암자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해가 떨어지고 나서 옛날에는요, 아무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리로서만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리로 알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은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울 암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를 그림으로 보시죠. 지금 여러분은 그림에 웬 사람의 머리 부분을 보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좀 머리가 별로 안 크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상투가 안 틀어져 있죠. 옛날 사람은 상투가 틀어져 있어서 머리를 나타내기가 쉬운 글자인데 지금 여러분은 왠지 쪼그리고 앉아서 있는 사람의 머리를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머리입니다. 야,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181번째 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아까 언뜻 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했었던 자인데 머리 혈자인데요. 중요한 거는 잘 보십시오. 이것이 머리 부분이고 이건 눈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것은 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눈 있고요. 그 다음 목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옛날에 상투가 있다면 이렇게 있을 거고 거기에 이렇게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있는 거예요. 이 글자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다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머리혈이라는 거예요. 머리 부분. 그래서 우리가 머리 숫자도 이렇게 썼죠. 목을 빼고 목 부분인 요걸 빼고 머리를 이렇게 넣고 요거는 머리카락이 있는 머리. 즉 머리카락까지 윗부분까지 있다 해서 이거를 우두머리다 해서 우두머리 수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합니까? 머리수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하면 우두머리가 되는 도읍, 수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글자를 만날 때 여러분은 동시에 머리열도 배웠고요. 그 다음 182번째 글자로 쓰이게 되는 머리수도 같이 외우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머리 부분을 나타냈다는 걸 알고 위로 가면 머리카락이요, 밑으로 내려오면 목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알면 여러분이 금방 181번째인 머리열과 182번째인 머리수를 동시에 외운 거예요. 그 글자 하나만 알아보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머리가, 즉 생각주머니가 다닌다, 뛰어다니는 건 뭐예요? 그것이 도리에 뛰어다녀야 된다 해서 도리도, 또 그것은 곧 길이다 해서 길도자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머리, 즉 생각주머니가 다니는 것, 우두머리가 다니는 것, 군자원즉 대로행이라, 즉 큰 길은 즉 도리요. 이래서 도리도 길도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은 연상기억법에 의해서 하나, 둘, 세 개를 동시에 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글자 그림으로 보죠. 지금 여러분은 그림에 언뜻 뭐가 나와 있습니까? 새가 나와 있죠. 맞습니다. 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병아리라고 우기고 싶나요? 아닙니다. 그거 날아가는 새예요. 물론 다리 형태를 보아서는 왠지 좀 춤추는 새 같기도 하지요. 중요한 건 새입니다. 새가 날아가는 모양을 본 딴자가 날빗자입니다. 앉아있는 새는 뭐라고 그랬지요? 꽁지가 짧아서 앉아있는 새는 새추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새조자가 있죠. 이번에는 무슨 자입니까? 예, 깃털을 훨훨 피고 날아간다 해서 날빗자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원래요, 이렇게 오르다라는 글자와 기누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새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새 앞부분이고요. 새를 날아가고 있는 부분을 본따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즉 무엇이 나는 것이요, 날비자입니다. 중요한 거 여기 보십시오. 요 안에 요게 오를 승자고요. 그리고 그 옆에 것은 기누를 밖으로 깃털을 빼놓고 두 개를 놓은 거예요. 그럼 뭔 이야기냐? 오르기 위해서 깃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펄럭거리면서 나는 거죠. 그래서 날비자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날다라는 뜻과 전부 다 관계가 돼 있겠죠. 그 다음 184번째 글자는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 보고 계시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밥그릇이죠. 중요한 건 이 밥그릇의 모양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에 배우게 되는 밥식, 먹을식의 원, 그림을 통해서 새로운 글자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184번째 글자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요,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으로 쓰일 땐 이렇게도 쓰이고 또 이렇게도 쓰입니다. 똑같습니다. 변으로 쓰일 때니까요. 중요한 건 원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글자의 어원을 보면 이건 밥 뚜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 여기 안에 있는 이것은요, 밥 어떠한 것에 흰 쌀밥이고요. 그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건 숟가락입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밥 뚜껑을 열고 밥 숟가락을 넣고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밥을 나타내는 밥식도 됐다가 밥은 곧 먹는 거다 해서 먹을식자도 되는 거죠. 먹을식 또는 밥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음가가 사라고 그래서 밥사라고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고전 문제고요. 이것이 들어가면 대부분 밥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글자 하나만 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게 부수가 붙고요. 옆에 나여자가 붙습니다. 이러한 글자는 여러분이 당연히 밥식, 먹을식, 옆에 나여 이렇게 외우시겠죠. 어떤 글자입니까? 옛날에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밥이 어떻다는 거예요. 남아있다 해서 남을 여자예요. 원래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쌀밥이 남는 것은 없어요. 남을 리가 없죠. 밥이요. 옛날에는요, 밥이라는 거 소위 말하면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안정되었을 때나 그나마 밥이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저처럼 하고 조금 창을 들고 산으로 들로 짐승 잡으러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자 남았다는 것, 즉 밥이 남았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밥식, 즉 밥이 남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밥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였자예요. 여러분들 글자 그렇게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가 바람풍자인데요. 이 바람풍자를 잘 보면 여러분이 당시의 사람들이 참 순박하게 글자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람풍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글자는 당연히 무릎범에다가 벌레충을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무릇 벌레들은 바람이 불 때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소소소 울었단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바람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도대체 뭘로 글자를 만들까요? 당시 사람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간단해요. 즉 모든 만물의 벌레들은 바람이 불어야만 어떻게 해요? 소소소 제자리로 찾아가고 울고 지저귀고 그렇죠. 원래 바람의 온도를 민감하게 느끼는 게 벌레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튀어나올 땐지 아니면 이맘쯤 되면 내가 동면을 해야 될런지 깨닫잖아요. 바람의 온도 차이로. 그래서 무릇 모든 벌레는 바람을 통해서만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때와 철을 알았다. 이걸 일명 시절을 안다고 그래요. 시절. 충청도 말로 시절 맞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절, 즉 때의 절기도 모르는 것을 시절 맞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꼴값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밥값입니다. 밥값. 밥값도 못하면 안 되겠죠. 이 바람이라는 어떠한 것도 이 곤충은 밥값을 통해서 알았던 겁니다. 본능적으로요. 그것을 옛날 사람은 바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걸 이렇게 표현하자 만든 거죠. 참 옛날 분들이 더 지혜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 어떻게 생긴 글자냐면요. 잘 보십시오. 186번째 글자는 향기 향자입니다. 도대체 이 향기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만들까 고민했겠죠. 당연합니다. 그냥 만들 수가 없으니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 벼이삭, 즉 곡식을 어떤 곡식이든 내 코로 들이대서 한번 냄새를 맡아보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즉 뭔 얘기냐? 모든 곡식은 날이 갈수록 향기롭다.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참 우습지요? 과일이 잘 냄새가 납니까? 잘 냄새가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벼화이기도 하지만 곡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곡식이 날이 갈수록 향기롭겠습니까? 아니, 벼이삭이 향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그분들의 마음이에요. 벼이삭이 익을수록 내가 먹을 때가 다가오니 저것만큼 향기롭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향기 자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추상적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 사람들 고민했어요. 그래, 곡식과 날이다. 날이 갈수록 곡식은 먹을 때가 다가오니까 향기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남녀가 데이트하는 시간 점점점 다가오면 흥분되고 기분이 좋고 향기롭잖아요. 아, 절대로 데이트 못 해봤다고요? 여러분 하십시오. 하되 그 에너지에 기쁜 마음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아, 지금 이 강의 초등생이 듣고 있는데 학부모님이 뒤에서 그러시는군요. 저 선생 지금 뭔 소리요? 애는 공부해야 되는데. 뭔 이야기입니까? 인생을 향기롭게 살라고 만드는 글자입니다. 어원이. 마음의 곡식도요. 날이 갈수록 향기로워지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의 양식도 날이 갈수록 향기로워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향기 향자겠습니다. 그 다음 117번째 글자는 말마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강의 듣고 있다가 따라 읽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말마 그러고 따라 읽는 순간 저는 말할 것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말마야 되니까요. 이 글자가 말마자입니다. 잘 보십시오. 말이 어떻게 생겨 있느냐? 원래 이 글자는 말 이렇게 깃털이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놓고 말 눈입니다. 이게 눈동자고요. 그 다음 앞발 해놓고 그 다음 꼬리 해놓은 거예요. 아, 말이 막 승이 나서 이렇게 올라 있어요. 이 깃털이 있고. 이 글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딱 세워진 게 말마자예요. 여러분 절대 이 글자 따라 읽지 마세요. 저 곤란합니다. 말마. 금방 따라 읽는군요. 제가 다 들려요. 야, 이 글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말이랑 관계가 돼 있겠죠.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마 옆에 또, 즉 손이죠. 오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손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모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몰 어자예요. 말몰 말을 몬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말을 채찍질하면서 몰죠. 그래서 말몰 어자예요. 한자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글자를 그림으로 보죠. 여러분 그 그림이 왠지 뼈 하나 나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웬 포장지처럼 그렇게 잘 쌓아놓은 게 여러분 그거 포장지 아니에요. 살입니다. 살. 네, 이 강의를 언제 들을지 모르지만 저녁 때 들었다면 꽤나 배가 고플 거예요. 갈비살 먹고 싶지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틀림없이 그런 뜻으로 연계시키려고 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하셨다면 상당히 똑똑한 학생입니다. 그러면 그 글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보시죠. 188번째 글자 뼈 골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골비었다고 그러죠. 골비었죠. 뼈 골자 즉 골이 비면 되겠습니까? 뼈가 빈 거지. 일명 뭐라고 골다공증. 여러분 절대 골비지 마십시오. 아셨죠? 야, 이게 어떻게 된 글자냐? 중요한 건 아주 간단해요. 위에 이거는 어떠한 소위 말하면 골격이에요. 뼈의 골격이고요. 그 다음 이것은 고기육변 달월이에요. 이거 육달월이라고 여러분이 항상 배웠던 거예요. 즉 이것만도 뼈인데 그 밑에 살이 붙어있는 걸 빼내면 남아있는 게 뼈라는 거죠. 중요한 거 한 글자만 알아볼게요. 전혀 상관도 없을 것 같은 글자 보십시오. 이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따지신다면 여러분은 제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뼈골이라고 그랬죠. 그래놓고 입이에요. 즉 입에다가 우리가 생선을 입에 넣고 또는 갈비를 입에 넣고 그 뼈를 바르려고 그러면 입이 어떻게 되죠? 삐뚤어지죠. 그래서 이게 삐뚤어자예요. 이것만 삐뚤어진다 해서 삐뚤와. 즉 이건 갈착이라고 배웠어요. 뛰어갈착. 사람이 삐뚤어서 막 뛰어가면 어떻게 되죠? 니들이 개 맛을 알아? 한마디로 꽃게 되는 거예요. 꽃게가 옆으로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식 보고. 삐뚤게 가면서 자식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니는 똑바로 걸어라 그러죠. 꽃게가 똑바로 걸어봤자 삐뚤어 가는 거예요. 보세요. 삐뚤와 삐뚤어 뛰어간다. 그것은 즉 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됐다는 거고 그것은 허물이다 해서 허물과자이자 또 지나치다 해서 지나칠과 지날과라고도 하고 이런 글자가 되는 거예요. 삐뚤었다 이 말이에요. 삐뚤게가 즉 뼈의 입을 통해서 뼈를 입에다 넣고 무언가를 발라낼 땐 입이 삐뚤어진다. 걸음을 삐뚤삐뚤 뛰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허물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지나치게 되고 그래서 지날과자 이렇게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요. 한자는 그렇게 연관성을 갖고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글자는요. 높을 꽃자인데 이 높을 꽃자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누대가 있고 성이 있고 문이 있고 높은 곳이 있어요. 이런 꼭대기가 있어요. 언뜻 보니까 꼭 로켓 같네요. 그렇죠? 이 글자가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 다음 문이 있고 성곽이 있고 또 문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즉 어떤 높은 누대 위에 높은 건물이 있고 거기에 문이 창문과 들어가는 문이 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높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높을 고라는 거죠.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높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겠죠. 중요한 건요. 이렇게만도 많이 쓰여요. 아까 뼈골처럼 이거 입구를 빼놓고 여기다 돼지실을 넣으면 뭐예요? 돼지가 높다? 뭔 얘기 한마디로 높은 돼지가 어디 있어요? 살찌고 돼지처럼 호락호락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꼭 호걸처럼 보인다 해서 호걸호자죠. 호걸호.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요. 좀 살찌고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호걸이라고 많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게 호걸호자예요. 즉 높은 지위에 있고 돼지처럼 살이 두룩두룩 찐 사람은 호걸 같다. 옛날에는 살찌는 게 소원일 거 아니겠어요? 요즘이나 되니까 사람들이 빼려고 안달이지 옛날에는 찌려고 안달이죠.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마른 사람이요. 그러니까 좀 살이 찐 사람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됐죠. 물론 한 60년대만 해도 웬만한 사장은 다 뱃살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어때요? 돈 있는 사람은 절대 살을 안 쪄요. 왜요? 돈으로 빼니까요. 일명 보톡스 주사니부터 시작해서
지방수술부터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만 그 다음 글자를 그림으로 보죠. 여러분 지금 글자를 그림으로 보신다면 무슨 그림을 보고 있죠? 여자가 한설인 듯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습니다. 그걸 일명 긴머리표라고 하는 건데, 긴 장자 옆에 터럭삼, 머리 삼자가 비쳐서 합쳐서 이것을 보고 긴머리표라고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보도록 하지요. 190번째 글자 긴머리 표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글자를 이렇게 합쳐졌다는 걸 알기만 해도 이게 긴머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터럭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건 긴장이라고 배웠어요. 즉 긴머리, 이건 터럭삼이라고 했는데 여자의 머릿결이 윤택이 곱게 이렇게 길러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긴머리 표자죠. 합쳐진 것만으로도요. 이것이 들어가면 전부 다 긴머리랑 관계가 돼 있습니다. 물론요, 가발할 때 쓰는 머리터럭 발자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볼까요?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이 이발소를 가죠. 그럴 때 이 발의 발은 터럭 발자입니다. 이게 터럭 발자예요. 즉 머리카락 발자라는 거죠. 머리터럭 발자예요. 자, 보면 요 위에 긴 머리표, 그 밑에 이렇게 떨칠 뿔자예요. 그러니까 긴 머리를 떨친다라는 것은 그건 터럭이다, 머리카락이다 해서 터럭 발자. 그러니까 이발 하면 뭐예요? 다스릴리 터럭발. 머리카락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발이죠. 이발하는 거죠. 요즘은 남자가 전부 이발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예, 그렇죠. 장원, 미용실 이렇게 말들을 하더군요. 그 다음 191번째 글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1번째 글자는요, 아주 여러분이 보기에도 금방 알아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알아볼 수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아주 쉬운 예로 이렇게 된 겁니다. 양쪽 손에 몽둥이를 잡고 사람이 이렇게 서서 싸우는 거예요. 양쪽으로 손에 몽둥이를 잡고 서서 싸워. 그러니까 양쪽에 손으로 서로 싸운다 해서 이게 싸울 투입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싸움이랑 관계가 돼 있어요. 한 글자 예를 들어서 해주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싸울 투를 해놓고요. 그 안에 저자시, 즉 시장시자를 넣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 떠들려 시끄러울려요. 떠들려 시끄러울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듯이 어떻게 해요?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하면서 뭐 해요? 떠들죠. 그래서 떠들려 시끄러울려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글자는 그림으로 만나보죠. 여러분 지금 그림 보고 있습니까? 예, 웬 술동이 같은 모양을 보고 있죠. 중요한 건 그게 술병이고 술항아리라는 겁니다. 술항아리의 모양인데요. 중요한 건 그 무늬가 있다는 거고요. 그것은 울창주라고 그래서 옛날에 향기 나는 술을 만드는 그릇의 모양을 본딴 겁니다. 같이 보시죠. 이렇게 항아리에, 그리고 요것은 밑동입니다. 받침. 그리고 그 안에 쌀미를 이렇게 옆으로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릇 안에 받침이 있고 그 안에 쌀을 옆으로 잘 숙여놓고 술을 만드는 것, 향기 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울창주라고 해서 이것을 울창창이라고도 하고 또는 술창이라고도 하는 자입니다. 또는 이걸 활집창이라고도 해요. 옛날 활집 있죠? 화살을 넣어놓는 활집의 모양이다. 이렇게 막 가죽 무늬가 막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활을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는 활집의 모양을 본따 해서 활집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림으로 보죠. 193번째 속격자의 원 그림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밑에 다리가 3개 달린 그러한 솥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옛날에 이 솥은 단순한 솥이 아니고요, 지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글자는요, 당연히 솥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고 있습니다. 어떤 솥이요? 이렇게 무늬가 있고요, 이렇게 항아리가 있다면 여기가 다리가 이렇게 3개 정도 달리겠죠. 그리고 여기에 무슨 모양이 있습니다. 이러한 솥이
이렇게 입구로 바뀌고 몸체를 드러내놓고 무늬를 넣어놓고 다리를 세워놓으면 이것이 솥격이라는 거죠. 옛날에 중요한 것은 이 솥은요, 무늬가 있고 다리가 3개가 달렸다는 것 자체가 벌써 권위적인 거예요. 다리가 없어야 서민적이겠죠. 이 글자가 들어가면 왠지 그런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자 예를 들겠습니다. 언덕처럼 세워놓고서 거기에다 솥을 갖다 놨다. 즉 뭔 얘기냐? 언덕처럼 멀고 또 이 솥을 갖기도 어려운데 이것은 한마디로 일반 서민들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막힐 격자입니다. 솥격이 그대로 오고 언덕을 막아놓은 거니까 막힐 격자죠. 너와 나의 어떠한 격차가 크다, 막힌 간격이 크다, 이럴 때 쓰는 자겠죠.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한자는 이처럼 그림에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꼭 부스를 정복하시고 한자를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